한 발 늦은 뉴스, 하지만 정확한 뉴스. 낙원새마을금고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낙원 뉴스. 그 첫 방송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낙원뉴스 첫 방송 진행을 맡은 임지우입니다. 첫 번째 순서, 앵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본 앵커의 눈입니다. 7, 6, 개, 세, 4, 3, 4. 안 보여요. 0.8, 0.9. 아, 눈이 너무 안 좋은데요? 제가 눈이 안 좋은데 혹시 눈에 뭐가 좋은지 아세요? 한 발 늦게 전합니다. 그래서 한 달 늦게 전합니다. 먼슬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낙원새마을금고의 출자금 배당 소식입니다. 과연 낙원의 배당률은 몇 %인지 배당률과 수령 방법 등을 윤 기자가 전합니다. 낙원새마을금고 출자금 배당률이 5.25%로 확정되었습니다. 배당률은 납입한 출자 금액에 비례한 기본 출자 배당과 본 금고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이용고로 구성됩니다. 낙원의 기본 배당은 5%, 이용고는 0.25%로 총 5.25%입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코로나19라는 그 질병 가운데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낙원 역시 예외일 수 없어서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있는 대의원회마저도 회원 여러분들과 그 만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2021년도에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 기타 업무를 통해서 생긴 그 잉여금을 회원 여러분들께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배분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70여 명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2021년도 사업에 전념하여 준 덕분도 있지만 정말 그 어려운 코로나 환경 아래서도 회원 여러분들의 한 움큼의 의심도 없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 낙원이 사업을 하고 또 잉여금이라는 잉여라는 소위 말하는 이익을 남겼습니다. 원래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지만 협동조합에 있어서는 상호회사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협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출자에 대한 배당이라는 것이 이익 배당은 아닙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금고에 참여해 주시고 또 자금을 이렇게 밀어주시고 또 사업을 위해서 대출을 해가시고 그래서 모두가 예금을 하고 모두가 대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균형에서 일어나는 게 이익금이라고 일반 그 회원분들이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이사장인 저도 그거를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그 사업을 한 결과에 당기순이익은 표현이 당기순이익인데 그 주고받고 한 나머지에 73억 정도의 차입금, 소위 말하는 이익금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용사업이나 또 그 외에 공제사업 같은 그런 것도 좀 잉여금이 생기면 다 합산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이번 배당은 회원 여러분들께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신 거를 어느 정도 감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년에 하던 평균 배당보다 거의 한 1% 정도 가까이 상향 조정을 해서 배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낙원에는 좀 다른 전국에 있는 다른 거하고 약간 틀린 점이 있다면 평상시에 우리 낙원 새마을금고를 자주 이용하시고, 이용이라 하면 예금도 하시고 또 대출도 해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한테 그 이용하는 비율에 따라서 사실은 이익금이 안 생기게 평상시에 배분을 해드려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돌려드려야 되는데 회계 기술상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수만 명에게 대한 배분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 고심이 있었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출자금에 대해서는 기본 5%를 몫으로 반환을 해드리고, 또 이용을 많이 하신, 주로 대출이죠, 또 공제도 있고, 그럴 때는 0.25%를 가산을 해서 토탈 5.25%를 배당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소위 말하는 단거리 여행이다, 그다음에 회원 연수다, 그다음에 홍보위원회다, 대위원회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소품이나 선물, 이런 건 전부 소위 말하는 상시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취임을 하면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거를 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정말 균형 배당을 하고 회원분들이 웃으면서 함께 모이는 곳, 우리 낙원 새마을금고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것이 2021 사업년도 결산을 하면서 회원 여러분들께 배당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가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도 좋고 뭐도 좋지만 회원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모습을 유지해가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낙원새마을금고의 출자금은 성남시에 거주 또는 재직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출자 한좌의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출자금은 1천만 원까지 전액 비과세로 예금 가입 시 세구무대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낙원의 배당금 지급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31일로 기간 내에 직접 수령이 가능하며 지정 계좌를 선택한 경우 입출금 또는 출자금으로 일괄 입금됩니다. 입금 일자는 3월 31일입니다. 낙원의 배당률과 배당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올 한 해도 낙원의 성장을 기원하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낙원새마을금고는 노후된 서부지점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최승석 관리장이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가 낙원새마을금고 서부지점 대수선 및 인테리어 공사 현장입니다. 대수선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된 이유는 저 건물이 30년이 지나서요 상당히 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수 이런 배관들이 많이 노화돼 가지고요 매년 수리하느냐고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가지고 건물을 이용하는 회원님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 공사 현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아직 폐기물 지금 처리 중에 있고요. 여기가 지금 골조 보강 공사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우리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건 안면 파일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건물을 집행하기 위해서 집안 하중을 위해서 보강을 하는
기초로서 이제 파일 형태로 다 박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왜 받쳐놓은 건지 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는 이제 잭스파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2층에서 철거를 해서 크랙을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받쳐놓은 보강입니다. 여기가 1층인데요. 이 안쪽에 전부 다 트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완공 예정일은 7월 30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완공을 해서 회원님들이 이 건물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부지점장 김상엽입니다. 서부지점 공사 맞은편에 저희 임시사무소를 이렇게 좀 마련을 했고요. 공사가 끝날 때까지 회원님들의 금융 업무를 이쪽에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서부지점이 멋지게 변화되는 모습은 낙원뉴스가 놓치지 않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원새마을금고의 신입 직원 채용 소식입니다. 정우진 주임과 김혜인 주임 두 분인데요. 낙원의 가족이 된 반가운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일부로 정자역 지점에서 근무하게 된 정우진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낙원 새마을금고 금빛지점에서 근무하게 된 신입 직원 김혜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낙원에 입사하게 돼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바는 3일간의 교육 때 배낭여행 제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낙원에 계신 선배님들이 배낭여행 다녀오신 거를 보고 저도 꼭 배낭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낙원 새마을금고 입사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오고 싶은 금고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근무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3일 동안 짧게 교육을 받으면서 그 마음을 좀 더 단단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저도 그 TF팀의 단장님 자리까지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낙원 새마을금고는 제가 생각한 새마을금고의 이상향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회원이라는 게 딱 생각날 정도로 회원님들을 정말 위한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느껴졌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낙원TV를 통해서 회원님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었던 점들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요. 경제, 금융이나 관련된 내용들에 궁금증이 많았는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었고 다른 새마을금고들이 했으면 좀 바람직했을 법한 일들을 먼저 나서서 시행하는 점이 좀 이상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취업을 목표로 하는 많은 취준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좀 들려주십시오. 저도 앞선 새마을금고 면접을 몇 번 떨어지면서 되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보다 나은 면접 지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즐겨보던 유튜브 인사 담당자분께서 해줬던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면접 자체가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적합한 사람을 뽑는 거다라는 말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도 분명히 있을 거고 분명히 어딘가에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기죽지 말고. 사실 저도 금고 입사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많이 실패도 했었지만 이렇게 입사하게 된 걸 보면 누구에게나 문은 열려있는 것 같으니까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성명 김혜인, 임 일반직 6급 1호번, 성명 정우진, 일반직 6급 2호번, 명 정자역 지점 근무를 명하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당당히 배낭여행을 갈 수 있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금의 초심을 잘 기억해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땐 저보다 먼저 배낭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분 모두 입사를 축하드립니다. 꿈꾸고 소망하신 일들 낙원에서 모두 이뤄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궁금한 소식, 뭔 소리 뉴스입니다.
최근 14kg 감량으로 몰라보게 달라진 외모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SV팀 정훈 상무를 저희 취재진이 만나봤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예, 어쩐 일이에요? 최근에 다이어트 성공하셨다고 그래가지고요. 무슨- 제가 취재 좀 나왔습니다. 아유, 무슨 다이어트. 남들 다 하는 다이어트로 해. 쑥스럽게. 몇 킬로 정도 감량하셨어요? 한 15kg 정도 했어요. 15kg요? 예, 15kg. 예. 잠깐만 일어나서 어떻게? 예. 허리가 37이었는데 네. 32 정도니까 한 5인치 감량했어요. 작년 3월 18일부터 네.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해서 지금 한 1년 됐는데 네. 15kg 빠진 거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다이어트를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건강 때문인 것도 있고 사실 제가 이제 그 발톱을 깎을 때 네. 새끼 발톱을 깎아보는 게 내 소원이었어요. 안 접히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가족들이랑 고스톱을 치는데 네. 내가 친 거를 내가 못 갖고 오겠더라고. 고스톱이요? 네. 이제 한 3년마다 한 번, 처음 쳤어요, 처음. 처음 네. 이 다이어트 비법이 있다면 좀 저희가 알려주세요. 저는 그 출퇴근을 한번 걸어서 해보면 어떨까 해서 네, 네. 걷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딱 갑자기 걷자 그랬는데 그때가 시작이었고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안 걸은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매일 걸으셨어요? 출퇴근은 단 하루도 안 빼고? 네, 출퇴근을 매일 걷고 걸었다 걸어오고 정말 제가 다리가 염증이 생겨갖고 한쪽 발만 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한 40분 걸리는데 2배 정도 걸려서 걸어온 적도 있었죠. 쉬지 않고 걸으셨구나. 예, 정말요. 네. 비가 오고 뭐 춥고 뭐 이런 거는 핑계에 불과하죠. 가장 큰 비결이 그럼 걷기셨네요. 내가 걷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이 바른 자세, 좀 빨리 속도를 내서 걸어야 운동이 된다. 정말 앞에 15도 방향을 보면서 빠르게 네. 손도 이렇게 하면서 하면 효과가 좋아요. 네. 옆모습도 한번 네.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이거 자기와의 싸움 성공하신 것들 정말 축하드리고 네. 오늘도 걸어가세요? 그거야 당연하죠. 네. 오늘 날씨 굉장히 추운데 한파로. 걸어야죠. 추우신데도 대단하십니다. 네, 와이프한테 전화가 와갖고. 네. 여보. 아니, 그래. 걸어서 가야지, 그래. 그래,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릴 거야, 걸어가면. 알았어, 이따 봐. 오늘 그럼 걸어가시는 거죠? 예, 네, 그럼요. 저희 이수지. 너 옷 좀, 운동복으로 좀 네. 갈아입어야 돼서. 네. 상무님도 그게.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추운데 네. 쉽지 않으실 텐데. 자, 퇴근하겠습니다. 네. 예. 자, 들어갈게요. 계단을 이용하시는구나. 예, 그럼요. 네. 건강 계단 이용해요. 들어가요. 좀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조심히 네, 들어가요. 예. 단 한 번도 안 걸은 적이 없어요. 비가 오고 뭐 춥고 뭐 이런 거는 핑계에 불과하죠. 가장 큰 비결이 걷기셨네요. 단 한 번도 안 걸은 적이 없어요. 비가 오고 뭐 춥고 뭐 이런 거는 핑계에 불과하죠. 과연 그의 감량 비법은 무엇이었는지 조속히 의혹이 밝혀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육아 휴직 중인 강효숙 대리의 반가운 복귀 소식을 전합니다. 강효숙 대리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복귀를 앞둔 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효숙 대리님 반갑습니다.
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생전 연락 안 하시다가 어쩐 일이세요? 육아휴직 복귀할 때가 거의 다 되신 것 같아서요. 근황도 궁금할 겸 전화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복직 가려니까 아쉬움에 눈물이 앞을 가리죠? 아니요, 빨리 복직하고 싶은데요. 너무 설레서 밤에 잠을 설치고 있는 지경입니다. 지점장님은 출근하는 게 즐겁지 않으세요? 아, 그렇죠. 일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죠. 행복해도 눈물은 나잖아요. 자기소개 한번 하시겠어요? 갑자기요? 네, 반갑습니다. 대리 강효숙입니다. 저는 입사 11년 차고요. 현재 출산 후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 복귀가 거의 임박했다죠? 언제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다음 달 4월 18일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복귀하는 심정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복잡하죠. 일하려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쵸. 아무래도 휴직하다 일하면 일하기도 싫고. 아니요. 하루라도 빨리 출근하고 싶어서 가슴이 답답하다는 건데. 얼른 회사에 복직해서 금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싶은데 시간이 안 가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너무 설레기도 하고요. 네. 11년차 강대리님은 출근이 하고 싶어 가슴이 답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복귀를 하면 이제 워킹맘으로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육아와 일 모두 잡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사냥꾼도 아니고 꼭 둘 다 잡아야 하나요? 제가 가진 역량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워킹맘 강효숙 대리는 사냥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육아휴직 중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우선은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전부 제 눈에 담을 수 있는 기쁨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인데 이제 겨우 돌이긴 하지만 빨리 독립시키는 게 제 꿈이거든요. 하루하루 성장하는 거 볼 때마다 성취감도 느끼고 일단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엽고 어떤 때는 다마고치 키우는 것처럼 재밌어요. 그럼 반대로 육아휴직 중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혹시 둘째 계획도 궁금합니다. 안 힘들었던 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육아 경험자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것 같은데, 새벽에 10번도 넘게 깨거나, 아기 잘 때 허겁지겁 밥 먹는 일이 다반사예요. 그리고 아파도 내 몸보다 아기 돌보는 게 우선돼야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건 힘들다기보다는 불편한 것들이고 정말 힘든 건 제 자아가 작아지고 엄마로서의 역할만 점점 커져가는 게 어떨 때 보면 조금 심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치맥으로 많이 달랬어요. 강효숙 대리는 뱃속에 둘째 대신 닭을 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우스갯소리로 인터뷰했는데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복직 앞두고 다시 예전처럼 일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기다렸던 시간만큼 기대도 많이 되는데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1년 동안 맘 편히 육아하고 복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사장님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공석이었던 시간만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동료분들께 꼭 보답할게요.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금고의 젊고 멋진 임지우 부장님과 즐거운 인터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누구야? 있어. 꼰대 부장님. 네, 육아휴직 중인 강효숙 대리와 오랜만에 반가운 인터뷰 이상 임꼰대였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어서 기쁘다. 한 육아휴직자가 복귀를 앞두고 한 말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열쇠입니다. 휴직 후에도 돌아갈 곳을 보장해주는 곳, 출산하면 애국자라고 박수 쳐주는 곳, 낙원새마을금고의 따뜻한 소식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문화가 산책 첫 번째 시간은 최근 파격적인 기법으로 미술계의 이단화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닉네임 밥 임지원 선생의 그림 교실로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술을 사랑하는 밥이에요. 밥보다 사랑하진 않죠. 자, 오늘 낙원뉴스 첫 방송을 기념하여 임지호 앵커의 그림을 그릴 거예요. 곧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저는 인물을 그리기 위해 해부학을 공부할 정도로 치밀하게 그림을 그리는 편이죠. 수많은 관절, 근육, 섬세한 움직임까지 공부했죠. 하지만 여러분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하니까요. 자, 덩어리만 기억하세요.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그리고 두 번째,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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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구멍. 자, 이렇게 윤곽을 그렸는데 어떠세요? 쉽게 누군지 파악되시죠? 디테일을 더해봅시다. 중요한 순간이에요. 바로 영혼을 담아내는 눈동자.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아요. 도톰한 입술을 그려주시고 창살을 그려주십니다. 쇠창살. 그리고 양옆에 손잡이를 그리듯이 자연스럽게 그려줍니다. 와우, 소름 끼치게 똑같다고요? 제가 빙대학에서 그림을 그릴 땐 학계에선 지나치게 사실적인 인물화를 그린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대중들이 제 그림을 어려워한다는 비평을 받았죠. 넥타이를 빼먹을 뻔했어요. 다음 라면 면발처럼 그림도 그려주시고요. 섬세하게.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디테일이 있는데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팔자주름이에요. 40대니까 이 정도는 그려줘야죠.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인물화를 그릴 땐 두 가지만 기억해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려넣게 됨으로써 대상에 생동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바로 전문용어로 매생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거든요. 앵커분께 선물로 드리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한다면 인물이 살아서 당신에게 속삭일 겁니다. 그려줘서 고마워. 밥이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밥 선생님, 그림 고맙습니다. 매년 3월 마지막 주는 세계 불 끄는 날입니다.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캠페인에 저희 낙원새마을금고도 동참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옷 입어도 되죠, 이제?